자, 이춘풍전 다 같이 보기 전에 선생님이 영상으로 조선시대 양반들에 대한 지식 채널 2였죠? 지식 채널 2 영상 다 같이 잘 봤나요? 자, 이춘풍전이라는 이 고전소설에서도 주인공인 이춘풍이 양반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춘풍전을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핵심 정리를 먼저 간단하게 훑도록 할 건데요. 자, 갈래는 고전소설, 땡땡소설, 땡땡소설,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아니, 다 물음표를 쳤는데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자, 이춘풍전을 오늘 안에 다 보진 않고요. 다음 주 6주차까지 이어서 내용을 정리한다 했죠? 6주차의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모든 이 소설의 내용을 다 훑고 나면은 요 답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빈칸으로 비워둔 거니까 다음 주에 정답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전소설이자 판소리계 소설인데, 우리 판소리계 소설은 대표적으로 뭐 춘향전이나 춘향가, 그러면 홍부전, 또 뭐 수군가라고 해서 토끼전 있죠. 이러한 그 판소리로도 향유되었던 그 노래들이 이제 소설로서 같이 향유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춘풍전도 마찬가지로 판소리로서 이렇게 향유되었던 고전 소설 중 하나입니다. 자, 성격도 역시 물음표. 배경은 조선 숙종 때, 즉 조선 후기 때죠. 그래서 조선 후기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서울과 평양이 주요 공간 배경입니다. 다음에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자, 그리고 주제는 역시 이춘풍전의 모든 내용을 다 훑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다음 주차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춘풍전 내용을 여러분들이랑 더 살펴보기 전에 우리 줄거리 부분을 선생님이 영상으로 하나 준비했는데요. 유튜브에 딩고라는 그 채널에서 선생님이 이춘풍전을 재밌게 설명한 영상이 있길래 그걸 조금 더 가져왔어요. 그럼 다 같이 먼저 본 다음에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줄거리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한양에 이춘풍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으니 매일이 술이요 기생들과 노는 것이 일이다. 포함된 꿈과 낭비벽으로 부모가 남긴 가산을 모두 탕진한 춘풍은 아내에게 다시는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각서를 쓴다. 그러나 춘풍은 아내가 모은 돈과 후조로부터 2,000냥을 대출받아 다시 장사를 하겠다며 평양으로 떠나게 된다. 과연 이춘풍의 앞날. 어서 오십시오. 평양. 여기가 그 평양인가? 이놈의 여편네 두고 보라지. 내가 이 돈으로 보란듯이 성공해서 돌아갈 테니. 여기 이놈들이 다 평양에서 일하는 일벌레들인가? 작은 그릇들 같으니라고 내가 사장으로 성공해서 다 부려먹었지만. 내 새로운 직업 발견, 게이드. 다음 날. 좋아 집도 바로 구했고 오늘부터 장사 자리 좀 알아볼까? 응? 존예 보스! 얼굴도 이뻐, 리코더 소리도 이뻐. 지상 최고의 미녀를 보다니. 이건 기회야, 신이 주신 기회. 나 이춘풍 잡는다. 저 초면에 죄송하지만 완벽한 제 이상형이십니다. 실례지만 번호 좀. 언어요? 나 이런 거 처음 받아보는데. 근데 오빠 되게 잘생겼다. 오빠 평양 사람 아니지? 너무 쉽잖아. 보셨죠? 오빠 일로 와. 언니 여기서 놀자. 그럴까? 얘랑 이거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오빠 최고. 오빠가 돈이 좀 많거든. 조리 사고 싶은 거다 사. 줘라. 오빠는 발만 잡고 잘 거야. 진짜 발만 잡고 자야 돼? 나 그런 쉬운 여자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추워라. 나 물 좀 줘라. 추워라. 아이고 어딜 감겨? 뭐야 씨부레. 내 돈 다 어디 갔어? 아니 내 돈 이렇게 다 탕진했다고? 아이고 이거 어젯밤 여기였나? 추워라. 뭐야? 어디 그 그지 새끼 아냐? 여긴 웬일이래?
주어라 그지라니. 아이, 오빠가 어젠 정신이 없어서 좀 과했는데 그 가방 아니 돈 돌려줄 수 있니? 어? 나 집에 빈털터리로 돌아갈 순 없잖아. 주어라. 이 새끼 보소. 그래 마침 너 잘 왔다. 네가 쓴 술값만 몇 천이라고. 내가 봐줄려 했더니만 지발로 찾아와서는 뭐 돈을 달라고? 너 외상 안 갚으면 콩밥 먹을 줄 알아? 공부하면 안 된다 주어라. 오빠를 좀 도와줘. 오빠가 돈이 없어서 할 곳도 없단다. 제발 부탁이야. 주어라. 무릎 꿇고 있는 주제 오빠 이지랄은 앞으로 사장님이라고 불러. 그리고 여기서 평생 빚이나 갚으면서 살라고 이 그지 새끼야. 내 인생. 한양의 춘풍 하우스 평양일보 추월 나이트 2호점 개장. 가만히 있어봐. 저 뒤에 설마 우리 남편이요? 맞네. 미친 저 코수염저. 아유 이놈의 사고 무지가 평양 가더니 나이트 삐끼나 하고 있다고? 이것도 돈 다 날리고 붙잡힌 거 아니야? 저 애물단지를 그냥 당장 찾아가서 묵사발을 만들던지 해야지. 가만히 있어보자. 지금 무작정 평양에 간다고 내가 당장 빼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저건 얼마 전 새로 이사온 옆집 아주머니 때? 좋아. 좋은 수가 생겼어. 그래, 이게 유일한 수단이지. 한편 추월 나이트 2호점에선 이 새끼야! 누가 이렇게 대충 안 그래? 죄송합니다 사장님. 어이 여기 사장 당장 나와. 바빠 죽겠는데 또 누구야? 거기 꼼짝 마. 나는 평양지검의 검찰 박대식이다. 눈 까라 이 범죄자 새끼들아. 자, 영상 보니까 너무 재밌었죠, 여러분. 자, 그래서 앞서 본 내용들, 영상으로 본 내용들이 바로 앞부분 줄거리, 우리 교과서 이전의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발단이랑 전개 내용을 선생님이 요약해봤어요. 자, 발단은 장안의 큰 부자인 이춘풍이 방탕한 생활로 주색잡기 등으로 전 재산, 가산을 탕진합니다. 그래서 모든 살림살이를 아내한테 맡기고 다시는 탕진, 방탕하지 않게 생활하겠다라는 각서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열심히 아내가 막 온갖 일을 해서 재산 열심히 다시 모았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 앞서 우리 영상에서도 나왔죠? 나 장사할 거야 하고 평양으로 떠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기생 추월이 유혹에 빠져서 결국 돈을 다 털리고 웨이터, 영상에선 웨이터가 되었지만 하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아내는 당연히 빡치죠, 여러분.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을 혼내줄까 하고 막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평양감사의 회계비장, 우리 영상에서는 검사죠. 어떻게 보면 회계비장이라는 건 지금으로 따지면 감사원이라고 할까요? 세금을 이제 징수하는 그러한 정부 기관의 감사원 이쯤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사람으로 이제 신분을 속여서 평양으로 춘풍을 직접 혼내러 찾으러 갑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앞서 본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직접 이 내용을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평양 감사의 회계 비장이 된다는 건 남장 모티프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영상에서도 김 씨가 이렇게 박대식이라는 검찰로 변장을 해서 춘풍을 혼내러 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한 드라마 알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남장한 걸로만 따지면 김유정도 이렇게 남장을 하고 궁으로 들어간 것도 있고요. 그리고 뮬란이라는 애니메이션 있죠.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도 이 아빠를 대신해서 딸인 뮬란이 전쟁에 참가하는 이런 내용들도 다 어떻게 보면 남장 모티프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전 소설 속에서는 남장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서는 여성이 뭔가 출세하거나 권리를 뭔가 부리기에는 좀 제한되어 있던 봉건적인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여성인 등장인물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어떻게 나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썼던 겁니다. 그래서 남장 모티프를 통해서 어떤 여성의 활약상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춘풍전에서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춘풍전에서도 김씨, 춘풍의 아내인 김씨가 이제 회계 비장 남장을 하고 이춘풍을 혼내러 가는 그러한 부분부터 우리 소설, 이 교과서 속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66페이지입니다. 자, 회계 비장이 하는 일.
자, 여러분들 선생님 그 전에 우리 고전 소설을 잘 읽으려면요. 인물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약간 지금과 다르게 좀 섞여 있죠. 어떨 때는 막 대사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대사가 소설 속 따옴표 표시 안 되어 있고 막 녹아져 있기도 하고 읽다 보면 누가 하는 말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이춘풍전에서는 이렇게 색깔로 인물들을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김씨, 비장, 아내는 이렇게 파란색, 그리고 춘풍은 빨간색, 그리고 하루는 비장이 추월, 기생 추월의 말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해서 세 가지 색깔로 구분을 했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어쨌든 김씨, 비장이 추월의 집을 찾아가서 사토끼 아래고 천천히 찾아가니까 춘풍의 거동이 기구하고 볼만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춘풍의 거동이 그러니까 기구하고 볼만하다. 좀 볼만하다. 굉장히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죠? 누가 하는 말일까요? 일단 보겠습니다. 복눈한발은 덥수룩하고 얼굴조차 안 씻어 더러운 때가 덕지덕지 10년이나 안 빤 옷을 도롱도롱 누비어서 그렁저렁 얽혀 입었으니 추한 영상이라는 거죠. 아니 침을 뱉으리요. 자, 한마디로 춘풍의 꼴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지꼴이 된 거죠, 여러분. 그지꼴. 그래서 자, 추한 영상에 누가 아니 침을 뱉을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춘풍은 비장이 자기 아내인 줄은 꿈에도 모를걸? 하면서 비장이야 모를 쏜가. 자, 이 노란색 침 부분은 누가 얘기하는 거죠? 춘풍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비장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 작품 밖에 서술자, 즉 판소리로 치면은 판소리를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고전 소설 속에 나와 있는 자주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인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 건데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그건 엄연한 범죄입니다. 엄연한 범죄입니다.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백수 가족의 장남 기우가 고액 과외 면접을 갑니다. 네, 고액 과외 면접을 갑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이거 기생충 예고편 선생님이 1부만 갖고 왔는데요. 예고편에서 인물들에 대해서 과연 그럴까요? 그건 엄연한 범죄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내레이션 있죠. 내레이션이 이 기생충 안에 있는 등장인물이 아니라 밖에서 인물들에 대해서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게 바로 이 고전 소설 속의 편집자적 논평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작품 밖에서 서술자가 생각하는 내용이나 서술자가 느끼는 것들을 이렇게 소설 속에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 게 바로 고전 소설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데 우리 흥부전이 있어요. 흥부가라고도 하는 요 판소리계 소설 보면 흥부가 놀부한테 찾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쌀이든 벼든 뭐든 좋으니까 제발 나 사람 살리는 셈 치고 쌀 달라고 찾아간 거 있죠. 자, 이렇게 애걸복걸 하는데 자, 놀부놈의 거동보소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이제 작품 밖의 서술자, 그 작품 밖의 서술자가 어허 놀부놈 거동보소 하면서 못 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생각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죠. 바로 판소리계 소설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춘풍전도 판소리계 소설이고 고전 소설이니까 이러한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춘풍이 거동이 기구하고 볼만하다. 추한 형상에 아니 침을 뱉으리요 하면서 춘풍의 행색이 그지꼴이나 다름없다라고 이제 서술자가 생각하는 거 하나. 그리고 춘풍이 제 아내인 줄 꾸낸 줄 알겠는가 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도 여기서 편집자적 논평이 나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한만, 자, 비장이 이제 빡친 거죠. 내 남편이 이렇게 그짓골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빡쳐서 일단 빡치는 마음을 가라앉고 추월의 방에 들어갔더니 간사한 추월이가 비장을 호리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내 편으로 만들려고 또 추월이는 이렇게 계략을 쓰고 있는 거죠. 하면서 비장을 엿보면서 교태하여 수작타라는 건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큰 뜻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술상 차리는 거죠. 잘 보이려고. 한마디로 사담상을 차려서 만반진수를 드리니까 비장이 약간 먹고 사와나는 거린 놈, 한마디로
이제 춘풍, 그 짓꼴을 하는 놈인 춘풍에게 상은째로 내어주면서 하는 말이 아 불쌍하다 저 거린 놈아, 네가 뭔데 거린이냐, 어찌 그리 추물이냐, 어떻게 그렇게 그 짓꼴을 하고 있냐 하면서 이제 추월한테 빠져서 장사를 미천을 모두 탕진하고 머슴으로 전락하게 돼버린 이제 춘풍의 처지를 비꼬는 거죠. 그래서 비장이 비꼬니까 춘풍이 엎드려서 막 여쭈는 겁니다. 어쨌든 회계가 이제 멀리서 온 거니까 바짝 엎드려서 막 말을 하는 거죠. 소인도 서울 사람인데 이렇게 신세가 전락하게 되어서 뭐 사정은 다 말할 수 없는데 한마디로 네가 이렇게 술상을 나한테, 나 같은 천한 놈한테 창대로 물려주니까 너무너무 고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비굴한 모습, 쭈글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비장이 살짝 웃고 처소로 돌아와서 이제 수의루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춘풍이를 잡아들여서 형틀이 올려매고 이놈 너 들어라, 네가 춘풍이냐 하면서 너는 막 맨놈으로 막중한 나라 돈을 막 빌려 쓰고 평양으로 장사한다고 내려오더니 아니 장사는 뭐 뒷전이고 이런 그짓꼴을 하고 있으니 뭐 호조에서 공문을 내려서 너를 잡아 죽여라 라고 했으니까 너는 죽기를 사양치 말라 하면서 매우 쳐라 라고 매를 들고 이제 춘풍을 매로 매질하면서 벌을 주려고 막 하는 거죠. 그래서 67페이지 그림 보면 매 맞고 있는 사람 나오죠. 자, 그래서 10여 대를 중장하니까 춘풍의 다리에서 막 피가 나는 거예요. 때리니까. 비장이 내려다보고 막 치려다가 혼잣말로 차마 못 치겠다 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남편인지라서 아내로서 춘풍, 남편의 고통을 볼 수는 없는가 봐요. 그래서 연민, 불쌍함을 막 느껴요. 그래서 다시 사령을 불러서 야, 너 매잡아라. 춘풍아, 너 들어라. 그 돈 다 어찌했냐 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돈을 다 잃었는지를 얘기해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춘풍이 내려와서 매를 맞다가 말고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제가 호조돈을 내어쓰고 평양에 내려와서 집주인인 추월이랑 1년을 함께 놀고 나니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리님이 죽이든 살리든 하세요 하고 사실대로 실토를 하죠. 그랬더니 자, 비장이 추월이라고 하면 어쨌든 빡치는 거잖아요. 원수라고 생각하는 와중에도 자, 이 말을 듣고 이를 갈면서 막 호령하면서 추월이까지 이제 잡아오라고 하는 거죠. 야, 니 가서 빠르 그년 잡아와라. 바삐바삐 잡아오되 지체하면 너도 같이 중죄를 당할걸 하면서 사령을 협박해요. 그래서 사령이 겁을 먹고 추월이를 잡아오겠죠. 자, 그래서 네, 이런 모습으로 이제 춘풍이가 매를 맞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자, 형틀 위에 올려매고 별태장 골라잡고 쭉쭉쭉쭉 각별이 매우 철화해서 자, 사령이 잡아왔어요. 어쨌든 그래서 호령을 서리같이 하는 말이 야, 네 죄를 네가 아니? 하고 추월이한테 물어보니까 춘풍이 가져온 돈 소녀가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자, 인연은 추월이에요. 자, 추월이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춘풍이 가져온 돈을 내가 어떻게 알아? 하면서 내빼죠, 여러분. 한마디로 춘풍을 호려가지고 돈을 뜯어냈는데도 여기서는 부인을 하고 있어요. 회계라는 사람한테 앞에서 거짓말을 당당하게 하죠. 그러니까 부도덕한 모습뿐만 아니라 매질 앞에서도 쉽사리 돈을 안 내놓으려고 하는 점에서 추월이가 돈에 대한 집착, 탐욕이 굉장히 강한 인물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장이 더 듣고 빡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담절가 뭐 여기서 한자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남에게 책임을 지으려고 억지를 쓰는 말이 바로 여담절각이라는 말이에요. 자, 너 그런 말도 아느니? 아니? 너 그런 말 못 들어봤니? 불같은 호조돈, 나랏돈을 영문이 물어주랴, 본관에서 물어주랴, 백성에게 수렴하랴? 너 그 돈 분명히 썼을 텐데 너 이즈경에서도 왜 딴 말하냐? 라고 막 문책하니까 자, 백일청천의 벼락치듯, 마른 하늘의 벼락치듯, 만첩성산, 뭐, 그러니까 겹겹이 둘러싸인 푸른 산에 울리듯,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비장이, 아내가. 야, 너 모두 다, 발명치, 한마디로 다 밝히지 못할까? 너 일단 죽여야 되겠다! 하고 막 중장하니까, 이제, 추월이가 기가 막혀서, 여기 그림, 선생님이 앞에 보여준 영상처럼, 이제 검찰, 이제 김씨 아내가 막,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니까 추월이가 태도가 쓱 바뀌죠. 추월이 기가 막혀서 혼뱅이 달아난 듯 겁내어 죽기를 면하고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갑자기 태도가 싹 바뀌면서 애거를 합니다.
국법도 엄숙하고 관령도 지엄하고 나리님 분부도 엄하니까 춘풍이 가져온 돈을 영문 본부대로 소녀가 바칠게요. 자, 그래서 추월이가 비장한테 돈을 돌려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비장이 이렇게 말하죠. 자, 네 죄를 네가 모두 알고 돈을 모두 바치겠다고 약속했으니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호조, 나라 돈의 이자는 자모지례로라고 해서 이자율을 정해준 겁니다. 자, 자모지례로 5,000냥을 모두 개봉, 모두 바쳐라 라면서 비장이 자, 너 죽이는 거 면할 테니까 대신 막대한 이자를 내라 하면서 여기서 판결을 이렇게 내리고 있죠. 자, 그래서 추월이 다시 물어봅니다. 자, 10일 정도의 말미를 주면 제가 5,000냥 즉시 바칠게요 해서 다짐을 써서 올리니까 결국 죽음은 면했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그렇게 다짐을 했으니까 다시 형틀에서 내려놓고 춘풍이를 다시 불러서 약속을 합니다. 자, 열흘 안에 전부 돈 5,000냥 받아서 서울로 올라와라. 내가 또한 유고해서, 즉 뭐 여기서는 유고가 이제 특별한 사정이나 사건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내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먼저 올라갈 테니까 너 나 나중에 올라오면 다시 들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춘풍이 일단 목숨은 구했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쭈어봅니다. 나리님 덕택, 비장이 덕택으로 호조 돈을 수세하여옵니다. 자, 그래서 돈을 잘 간수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돈을 잘 돌려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비장이랑 그 춘풍의 지금 위세 아니죠 처지를 보면은 자 원래 같으면은 아내한테 남편은 하늘 같은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남성 위주의 사회인데 여기서는 완전히 춘풍은 쭈글 지게 되고 비장이 이긴 거죠. 그래서 여성의 능력이 발휘되면서 여성과 남성의 지위가 완전 역전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춘풍은 목숨을 구했으니까 일단 감사한 거죠. 자, 그래서 자, 내일 하직하고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비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또님께서는 추월한테 분부해서 자모지례 이자로 5,000냥 모두 받고 춘풍을 보내주기를 천만 바라나이다 라고 사또에게 당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튿날 하직하고 모든 돈 수만 냥을 환전해서 붙여놓은 후에 자, 평양을 떠나서 서울로 비장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춘풍을 기다리는 거죠. 자, 그래서 평양에서 사또 본관이 분부하되 추월을 잡아들여서 돈 바치라고 막 성하니까 10일 안에 어쨌든 추월이 5,000냥을 다 바친 겁니다. 자, 그래서 춘풍의 일을 해결하고 비장이 서울로 돌아가서 이제 남편을 기다리는 장면으로 바뀌겠죠. 자, 여기까지가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비장 아내 김씨의 문제 해결 방식을 보면요, 여러분들 일단 김씨하고 지금 대조적으로 춘풍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능하고 방탕해서 전 재산을 2번이나 탕진하죠. 그 다음에 허세를 부릴 뿐만 아니라 뻔뻔합니다. 하지만 아내 김씨는 다른 사람이었죠. 일단 이성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천해서 남편을 어떻게 하면 혼내주고 정신 차리게 하지? 라고 생각한 후에 이제 비장으로서 남장을 해서 서울에서 평양으로 찾아가려고 하죠. 그리고 지혜와 처세술을 활용해서 이런 남성 위주의 사회에 과감하게 도전할 뿐만 아니라 관권, 회계라는 어떤 그런 직책을 활용해서 부도덕한 추월이나 춘풍이를 이제 혼내키는 모습 등을 통해서 자, 여성의 능력과 지혜를 이 당시에는 드물었지만 어쨌든 두드러지게 그렇게 발휘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 즉 비장의 문제 해결 방식을 통해서 조선 후기에서 점점 보여졌던 여성에 대한 관점이 진보적으로 변화하는 이런 사회상을 이춘풍전의 김씨 아내의 문제 해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봤던 발단과 전개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위기 내용 있죠? 위기 내용도 그럼 정리해 봐야 되겠죠. 그렇고, 자, 그래서 위기는 자, 평양에서 비장이 춘풍이랑 추월을 잡아들여서 형벌, 매질을 하면서 다스리고 어쨌든 돈 이자까지 쳐서 갚으라고 해서 돈을 모두 돌려주도록 한 거죠. 그 다음에 비장은 서울로 돌아와서 춘풍의 기양을 기다린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절정이랑 결말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이춘풍전을 정리한 겁니다. 자, 다음 주 6주차에 이어서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 주도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